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경제 채널에서 주식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나는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오늘 이 영상은 두 부류의 사람을 명확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사람.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 대부분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깨달음이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먼저 주식 투자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 3개월 안에 써야 할 돈으로 투자하려는 사람입니다. 주식은 단기 예금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돈, 다음 달 생활비, 3개월 뒤 결혼자금, 이런 돈으로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언제든 30, 40% 빠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코스피는 한 달 만에 35% 폭락했습니다. 그 시기에 생활비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폭락한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으로 투자한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여유 자금이 있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손대지 않는 비상금으로 따로 마련해두고 그 이후 남는 돈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빚내서 투자하려는 사람입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심지어 카드론까지 끌어모아 주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식이 오를 때는 수익이 극대화되지만 떨어질 때는 원금 손실에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2021년 동학개미 열풍 때 신용융자로 투자했다가 2022년 하락장에 전 재산을 날린 사례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당시 코스피는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빚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자는 매일 나가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니 결국 바닥에서 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빚으로 하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세 번째는 주가가 오를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어떤 주식으로 대박 났다더라. 유튜브에서 무조건 오른다고 했다.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오르겠지. 이런 이유만으로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복권 구매입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종목을 따라 샀다가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뉴스에 나올 때는 이미 기관과 외국인이 다 사놓은 뒤입니다. 개인이 뉴스 보고 사면 그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감과 소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운이었고 그 운은 반드시 반납하는 날이 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식을 안 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무서워서, 잘 몰라서, 나중에 하려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야말로 10년 뒤 가장 크게 후회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무서워서. 맞습니다. 주식은 무섭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주식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닐까요? 2025년 현재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최대 2.5% 수준입니다. 반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은행에 돈을 맡겨봐야 물가 오르는 속도를 겨우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불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적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29년 대공황, 역사상 가장 끔찍한 경제 위기였습니다. 주식시장은 9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는 반토막이 났지만 5년 후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은 어땠나요? 단 6개월 만에 회복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무섭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우상향해 왔습니다. 지난 100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같은 기간 예금금리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주식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손해보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 이유, 잘 몰라서. 이건 가장 솔직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완벽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자동차 엔진 구조를 먼저 다 공부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삼성전자 실적 분석을 할 필요 없습니다. S&P 500 ETF 한 주면 됩니다. 미국 최고 기업 500개에 한 번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S&P 500 인덱스 펀드를 이기는 경우가 드뭅니다. 워렌 버핏이 2007년에 헤지펀드 전문가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들이 고른 펀드와 S&P 500 인덱스 펀드 중 누가 더 수익률이 높은지. 결과는 어땠을까요? S&P 500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전문가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2.2%였는데 S&P 500은 8.5%였습니다. 완벽하게 알고 시작하려다가 평생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르면 S&P 500 ETF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이유, 나중에 하려고. 이게 가장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30세에 매월 30만 원씩 연금저축계좌에 넣고 연 7% 수익률로 운용하면 65세에 약 9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40세에 같은 조건으로 시작하면 약 3,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딱 10년 차이가 자산을 2배 이상 걸려놓는 겁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길수록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반대로 시간이 짧을수록 그 효과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2세에 딱 한 번 1,000만 원을 S&P 500에 투자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65세에 약 7억 원이 됩니다. 연평균 10% 수익률 기준입니다. 하지만 32세에 같은 돈을 투자하면 65세에 약 2억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무려 4억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시작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생겨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작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복리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미루는 것이 10년 뒤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비상금 먼저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통장에 넣어두세요. 이 돈은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이 돈이 있으면 패닉셀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실제로 2022년 하락장에서 살아남은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비상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생활에 지장이 없으니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버틴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계좌부터 시작하세요.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면 일반 주식계좌보다 연금저축계좌가 훨씬 유리합니다.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99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만으로도 연 13% 이상의 효과입니다. 여기에 S&P 500 ETF를 담으면 세액공제 혜택에 장기 수익률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만 넣어도 1년에 최대 없습니다. 세 번째, 매월 자동이체로 분할 매수하세요. 한 번에 큰 돈을 넣지 마세요.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설정해서 꾸준히 사는 겁니다. 주가가 오를 때도 사고 내릴 때도 삽니다. 떨어질 때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적립식 투자라고 합니다.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피델리티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계좌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고팔고를 반복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매수만 했던 사람들이 결국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던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단기 자금으로 투자하려는 사람, 빚내서 투자하려는 사람, 감과 소문만으로 종목을 고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무서워서 안 하는 동안 물가는 내 돈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안 하는 동안 S&P 500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미루는 동안 복리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22세에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과 32세에 투자한 사람의 65세 자산 차이는 4억 원이 넘습니다. 10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비상금 마련, 연금저축계좌 개설, 자동이체 설정. 오늘 이 세 가지 중 딱 한 가지만 실행하세요.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날은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